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수학2 수업을 맡게 된 태화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처음부터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OT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요. 2학년 1반, 2반, 7반, 8반 수업을 2학기부터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구글 클래스룸도 사실 약간 변화가 있죠. 선생님이 여기에 수학 1이 아니라 수학 2로 바뀌어 놓았고요. 새로운 시간표를 담아서 이렇게 변경해 두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과제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여기랑 여기 배경 화면도 살짝 바꿔뒀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오늘은 설명을 위해서 다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앞으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림이 있고 수업이 있는데 어딜 보시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은 스트림에는 제 선생님이 올린 순서대로 게시물이 올라가는 거고요. 수업을 보시면 쌤이 구분해 놓은 단원별로 게시물이 누적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쌤이 이거 막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자리를. 그래서 쌤이 OT를 할 때는 OT를 맨 위에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배울 때는 그걸 맨 위에 올려놓고 미분 단원을 배울 때는 요거를 적분 단원을 배울 때는 적분을 맨 위에 올려놓아서 여러분이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좀 보기 편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OT를 할 건데 함수의 극한과 연속 첫 번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과제에 오늘의 수업 영상을 시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링크가 하나 있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업 영상 링크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시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쌤이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서 꼭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적으로 설명해서 15분 내외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선생님의 모판서나 목소리 같은 건 공개가 가능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링크가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면 선생님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면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를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 수업 노트에 1개에서 3개 정도 적어 봅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선생님이 수업 노트를 적는 링크를 하나 담아 뒀는데요. 여기를 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다른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업 노트는 뭐냐면 그날 수업을 듣고 꾸준히 1개에서 3개 정도의 핵심 키워드를 적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한다고 수학 잘하나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키워드를 아는 건 가장 기본이라서 쌤이 적어보라고 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1단계 영상을 시청하고 2단계 핵심 키워드 1개에서 3가지를 적고 3단계 그날의 수업 학습지를 열심히 풀어서 사진으로 업로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클래스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쌤이 그날의 학습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올려드리는데 집에서 만약에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습지가 뜰 건데요. 이게 프린트가 가능한 친구들은 프린트해서 푸셔도 좋고요. 우리 집은 프린트가 안 돼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를 번호를 쓰시고요. 여러분이 수학 노트를 자기만의 수학 노트를 만들어서 그 수학 노트에 이 문제의 풀이를 하나씩 적으시면 됩니다. 매번 학습지는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A4 용지 앞뒤로 1장 정도의 분량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교과서에서 쌤이 해당하는 문제를 설명해 드린 예제를 보시고 그 예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교과서 문제들과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다 모아놨어요. 쌤이 연습 문제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뒷부분 문제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그때그때 풀면 나중에 연습 문제를 몰아서 푸느라 고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해서 일단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번
프린트가 가능한 친구는 프린트해서 학습지를 푸셔도 되고요. 2번, 프린트가 불가능한 친구는 자기만의 수학 노트를 만드셔서 거기다 그날그날의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여기 수업 노트 있었죠. 여기다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하시냐면 제목, 예를 들어 9월 1일에 수업을 들었다. 9월 1일에 첫 번째 디딤 영상에서 함수의 극한 부분을 들었다면 제목은 무조건 이걸로 통일할 거예요. 그날 날짜와 단원명으로 통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에 들은 것 중에 핵심 내용은 함수의 극한. 선생님 제목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제목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목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렴, 발산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게시물을 이렇게까지 올리시면 여기 자기 학번과 이름을 찾아서 게시물을 올리시면 그게 그날의 출석 체크 완료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자, 다시 넣고 싶으면 편집. 자, 여기에 본인이 열심히 아까 학습지 푸시는 거죠. 학습지를 푼 다음에 선생님, 쌤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기 원래는 학습지를 풀고 나서 학습지를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그날 자기가 푼 학습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탁 누르잖아요. 그걸 클릭하면 이게 학습지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풀이 과정이 잘 보이게 찍어서 업로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4단계는 사실 선택인데요. 선택은 여기 이 링크 하나 보이시죠? 질문보드라고 되어 있는 질문보드를 클릭하면 질문보드로 넘어갑니다. 쌤은 질문을 진짜 좋아해요.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궁금하게 여기고 거기서 나아가서 용기 있게 질문을 하는 건 정말 멋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질문보드에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자기 학번과 이름이 있는 칸을 이렇게 뒤로 쭉 넘기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별로 쌤이 만들어 뒀어요. 거기서 그 주에 질문할 걸 찾아서 올리시면 되는데 선생님 정말 사소한 건데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요? 좋아요. 그거 아주 좋아요. 나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분명히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 내서 질문해 주시면 다른 친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구석탱이에 써 있는 거 진짜 좋아요. 그런 거 막 이상한 거 질문하셔도 좋고요. 난 혼자 진짜 끙끙거리면서 노력해 봤지만 안 풀리는 문제 질문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그날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토끼랑 거북이랑 뭐 달리고 있는데 토끼는 거북이 뒤에서 출발했을 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예제들이 교과서에 써 있기도 하고 읽을거리에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도 좋습니다. 그냥 그와 관련된 질문은 뭐든 좋다는 얘기에서 쌤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우가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역시 제목은 그 질문을 한 날짜, 그 다음에 그날 여러분이 수업 1번 영상을 들었다면 그 영상에 제목이 있어요. 그 영상 제목을 쓰시고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할게요. 극한값을 구할 때 무한대라고 써도 될까요? 써도 되나요? 이게 질문이었다고 해볼게요. 사실 질문은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질문 올리면 완벽해요. 일단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벽한데 여러분들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댓글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기 학번 이름은 씁니다. 선생님은 30번이라고 해볼게요. 20130 이태화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셔도 물론 됩니다. 단답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 질문이 아무리 봐도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20131 이태우 이태우는 쌤 동생인데요.
이태우를 데려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름이 안 써지네요. 이태우가 극한값을 구할 때 무한대라고 써도 되나요? 이태화는 아니요 라고만 했는데 얘는 좀 상세하게 써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무한대라는 건 사실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는 음의 무한대를 포함해서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값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는 기호이고 값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남겼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답변을 남길 수 있는 거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변을 남기고 그 포스트를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3개 클릭해서 색깔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으면 조금 정신이 없어서 노란색으로 약속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랬다가 만약에 쌤이 거기다 더 답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쌤이 답변을 쓰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핑크색으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에 여러분은 이 질문을 최소한 한 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최소한 한 번 질문 보드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질문 보드를 일주일간 모아서 줌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서로 이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질문 보드에 질문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질문 보드에 답변을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자기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나누는 모습들은 선생님이 모두 다 기록했다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록할 수 있다가 정부의 지침이고요. 그래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활발하게 토의하는지, 얼마나 잘 질문을 나누는지를 선생님이 지켜보았다가 그걸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비트도 좋긴 한데 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좋은 기능이 많아서 줌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줌을 나는 혼자서 프로그램을 깔 수 있다, 어플을 깔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영상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나는 좀 어렵다,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영상 보고 따라서 설치를 하거나 어플을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을 다 깔았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영상은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지원단을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좀 더 활기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할 건데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를 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OT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좀 길어서 힘들었죠? 그래도 수업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